여러분, 은행 충당금, 찔금 이대로면 은행이 파산한다. 그럴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 충당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대선 충당금이라는 게 은행이 파산했을 때를 대비해서 은행과 거래하는 은행과 거래하는 대출자들이 파산했을 걸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손 충당금이 미국 은행에 비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괜찮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지표를 가지고 예측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예측했을 때 예측했던 게 얼마나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심쿵혜 님이 은행 쉽게 파산 안 됨, 저 말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런 지표는 한번 보세요. 미국 은행 대비 국내 주요 은행의 대손 비용률 수준입니다. 수준이 쉽게 말하면 대손 비용률을 쌓는 게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 수준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손 충당금 적립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낮으냐? 5분의 1인데 수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JP모건이라면 대형은행 중에 하나죠. 근데 이 JP모건은요 0.1% 쉽게 말하면 대출액 중에 0.1%를 대손 충당금으로 쌓습니다. 대손 충당금으로. 이게 여러분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많이 쌓는 것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 은행들은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보세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0.02입니다. 진짜 5분의 1 수준이죠. 신한이나 우리는 0.03, 3분의 1 수준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들이 줄줄이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줄이 파산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주요 은행 또 대한민국의 주요 은행 이 주요 은행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대손 충당금을 굉장히 많이 쌓는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그만큼 덜 쌓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JP모건이 지금 이 정도 쌓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기에 대응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한이나 우리나 국민은행이 돈을 못 벌어서 대손 충당금을 안 쌓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세요. 지금 우리 은행들 있잖아요. 국민이나 신한 우리 4대 은행들 35%나 순이익이 증가했어요. 순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런데 미국의 주요 은행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이나 웰스파고나 시티그룹 이 4개 주요 은행은요 오히려 순이익률이 34.1%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미국은 순이익률이 떨어지고 우리는 순이익률이 올라갔어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효과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 진짜 만만치가 않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충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순이익이 났을 때 오히려 순이익이 났을 때 오히려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서 위기를 대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은행들은 지금 우리 오병진님 말씀하시네요. 오병진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은행들 외국인 지분율이 60% 넘거든요. 60%. 예, 60% 넘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말입니다. 외국인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요. 쉽게 말하면 배당해서 빼먹게 하자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고 싶죠. 은행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은행이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항상 배당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당금을 덜 쌓고요. 순이익을 높여서 배당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저는 충격파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전부 다 전 저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은행 이대로면 파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만기 연장하고 상환 유예 프로그램 여기에 보면 전체가 대출 만기 연장이 133조 3천억 원입니다. 만기 연장만 하더라도 65만 5천 건에 116조 원이고요. 예, 원금 상환 유예는 11조 7천억 원, 이자 상환 유예는 5조 원입니다. 이게 9월 말이 이게 끝이에요. 물론 지금 인수위에서는 12월까지 연장을 하는 방안 그러면서 이게 구조 조정을 해가는 방안을 이야기하지만 금액이 너무 커요. 133조 3천억 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금액이잖아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이 금액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마 금액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늘어날 가능성도. 예,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요. 충격의 파고는 굉장히 크고요. 133조 3천억 원이라는 규모, 이 규모가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등 은행이 국민은행이잖아요. 예. 2등 은행이 신한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이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현금을 가용해서 운영하는 자금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한 50조 전일 겁니다. 50조 전보다는 좀 후가 강할 거예요.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신한은행도 50조가 전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국민은행의 경우는요. 자산은 한 600조? 600조 되겠죠. 600조는 한 630조?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 부채가 580조, 590조 여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50조가 가용 자금인데 133조라는 조는 적지 않죠. 물론 저게 한꺼번에 터진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겠지만 한꺼번에 터지지는 않겠죠. 한꺼번에. 줄줄이 연속적으로는 터지겠죠. 문제는 여러분 저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금액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민간 부채에는 세 발의 피입니다. 민간 부채 보세요. 기업 부채하고 여기에다가 가계 부채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2021년 말에 기업은 2360조고요. 가계는요 2180조예요. 가계 부채 2180조 안에는 자영업자 부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가계 부채 이러면 가계 부채만 이야기할 때는 1860조 1862조 1000억 원인가 이런데요. 여기는 2180조가 될 때는 개인사업자 부채도 포함이 됩니다. 이 자영업자 부채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4540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앞에 대출 만기 연장이나 원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 이 금액이 줄줄이 터져 가면서 민간 부채까지도 가계 부채나 혹은 기업이나 가계나 기업도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만약에 터지면요. 은행이 파산 안 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충분히 은행의 파산도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1등 은행이 망할란지 2등 은행이 망할란지 아니면 저기 제2금융권부터 망할란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제2나 제2금융권이나 여기서부터 망해서 위로 올라오겠죠. 예,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저는 그래서 이게 저는 은행의 파산 뭐 당장 1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이 파산으로 이어가지는 않겠지만 2금융권부터 파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분명해 보인다고 봅니다. 예, 지금 사실 저축은행이나 상황이 안 좋은 곳도 몇 곳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쭉 보면 아실 거예요. 예. 보험회사도 어려워지고 있는 곳이 점점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무리한 가계대출이라든가 무리한 자영업자 대출, 무리한 기업대출이 이게 결국 부채 폭발이라는 이름으로 은행들이 2금융권부터 시작되겠지만 은행들이 파산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해 봅니다.